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사 주재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판결은 제가 대법관에 있을 때 한 사안입니다. 그때는 아들끼리 분쟁이었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장자인 아들이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서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에도 과연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에서는 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딸과 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과연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딸이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지냈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내지 않으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모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성당이나 절에 제사를 위탁할 수도 있고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법원에까지 올까요? 그것은 우리 민법이 제사 주재자에게 대하여는 유해나 유월 또는 분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두 사건에서도 결국 첫 번째 부인의 소생 자녀와 두 번째 부인의 소생 자녀 사이에 아버지는 같지만 자기 어머니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망하기 전에 나의 유해는 화장을 하라, 매장을 하라, 장지는 어디로 하라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유언으로 남기면 과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재산에 대해서도 유언을 하면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언을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판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유언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상속인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판례가 변경이 되면은 분쟁은 해결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